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병합 천국까지 왔습니다. 400페이지. 아유, 얼추 3분의 2 지점까지 왔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끝까지, 끝까지, 처음에 출발했던 그 마음, 끝까지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제 한번 보시죠. 주의적 예비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예비적 병합이란 뜻입니다. 주의적 저래 놓으니까 무슨 천천히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읽어봐야겠습니다. 이거는 그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처음 보는 문제니까 1번 주의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 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의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척하여 하는 청구는 주의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예비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썼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 그것은 예비적 청구를 할 수 없다. 구별 개념이 되겠죠. 그죠? 예비적 청구, 주의적으로는 내가 이걸 원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거라도 해주시오 하는 예비적 청구. 소의 객관적 병합에서 단순 병합하고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요 세 개의 법리를 하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일단 요 지문을 보시면서 2번 보실까요? 주의적 예비적 병합 사건에서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는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 그렇습니다. 1심에서 심판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모두 2심된다. 그렇습니다. 이건 선택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3번 지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원심이 주의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에도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아직 원심의 소송이 계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아직 원심의 소송이 계속 중이다. 그래서 그걸 상고를 했는데 그 상고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표현은 단순병합의 표현입니다. 선택 예비적 병합은 어떤 화학적인 결합체, 분리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병합은 어떤 물리적인 결합체, 분리가 가능한 그것이 단순병합이고, 선택 예비적 병합이라는 것은 쉽사리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법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흐르게 되는데, 지문을 통해서 하나씩 익혀가도록 합시다. 이 3번에서 아직 원심의 계속 중이라서 상고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것은 청구가 각각 분리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죠? 다 각각 분리가 된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단순병합의 표현이지. 그러면 이 3번에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러한 경우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누락된 부분도 상소심으로 2심한다. 같이 상소심으로 2심한다. 이렇게 해야 예비적 병합의 표현이 맞는 거지. 이 괄호친 부분, 이거는 예비적 병합에는 쓸 수가 없는 표현이죠. 그죠? 단순 병합에 저런 것이지. 판단 누락했다고 해도 이건 상소심으로 2심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판단 누락인지
재판 누락인지 그런 표현을 원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이제 그거는 기본서로 다 하셨다 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시험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출 지문에 바로 그냥 거기서 법리를 습득하는 게 더 빠르다. 예. 4번 지문 보십시다. 처음에는 주의적 피고에 대한 주의적 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청구 중 주의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 A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게 하여 그렇죠.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다. 예. 예비적 병합 가지고 그냥 살짝 맛만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문제수를 늘려가면서 지문들을 학습하게 되면은 꿰뚫는 법리가 이거군. 일단 이거 3번 지문 하나 가지고 살짝 맛만 봤습니다. 계속 문제 추가해 나가시죠. 다음 문제 봅시다. 역시 또 예비적 병합입니다. 예비적 병합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또 지문들을 익히면서 실전 능력을 익히면서 그래서 기출문제집 좋은 거죠. 그죠? 1번 예비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의적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심판을 구한 형태의 병합이다. 의입니다. 의. 예비적 병합의 의. 맞다. 하나도 틀린 게 없다. 2번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예비적 청구는 주의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예비적 청구. 양립할 수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그럼 예비적이 안 돼. 둘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것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이걸 해주시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 양립 불가능성을 핵심 개념으로 합니다. 두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요건 두 개네, 그죠? 예비적 병합의 요건 두 개야. 양립할 수 없어야 되고 청구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의, 요건 잘 학습시켜주네요. 3번 주의적 청구로 등기의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한 맞소 청구를 하고 등기가 유효할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예비적 청구도 할 수 있군요. 맞군요. 의 요건 이어서 예를 또 하나 들어두시고, 그죠? 그러면 4번 보십시다. 1심 판결이 주의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또 틀렸다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1심의 여식 계속된다. 이 표현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같이 상소심으로 2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상소심으로 2심이 된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요 두 문제 가지고 예비적 병합 살짝 맛만 봤습니다. 그죠? 그게 답니다, 사실은. 요 봅시다. 여기서 재판 누락이니,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나오면 좀 있으면 다음 문제 나옵니다. 재판 누락과 판단 누락, 구별해가지고 다음 문제 나올 때 학습합시다.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하면은 공부가 재미가 없어. 그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재심의 소에 민사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이건 기본이다.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재심의 소의 민사 청구를 병합하면 그것은 효과는 각하 나옵니다. 각하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의 이의사건은 그때 병합하지 말라. 그 다음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있는 사건 병합하지 말라. 그렇다. 병합사건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도 병합신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맞다. 그게 단순 병합 아니냐. 그죠? 단순 병합이다. 단순 병합이라는 것은 청구 취지 1 뭐뭐 해라. 청구 취지 2 이렇게 병합 청구들은 그죠? 그게 원래 원칙적인 모습이 단순 병합. 근데 예비적으로 주의적 청구를 해가지고 예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두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하는 선택적 병합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예, 청구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볼까요? 예,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 청구에다가 이에 부과하여 이것이 판결 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 경우에 대비한 대상 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의 경합은 현재 급부 청구와 장래 급부 청구의 단순 병합에 속한다. 맞는데 꼭 알아두십시오. 이것을 예비적 병합이나 또는 선택적 병합이다 해가지고 지문을 잘 바꿉니다.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일 경우에 현재 이행으로 달라. 아니면 나중에 집행불능이 될 때 그 대신 대상 청구로서 이걸 청구한다. 꼭 우리 느낌으로는 예비적 청구 같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 병합이다. 꼭 익혀두십시다. 여기에서. 그 다음 2번. 부작위 채무를 명하는 판결과 그 불이행 시 간접 강제는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를 할 수 없으므로 양자를 병합하여 부작위 채무에 관한 판결 절차에서 장래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하고 그 불이행 시의 간접 강제 요게 병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을 할 수 없다. 저게 잘못된 거고 이게 병합 청구의 예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것을 지문을 갖다가 뒤에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죠? 다음 3번.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 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개의 청구를 그렇죠?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 허용되지 않는다. 예. 단순 병합의 뜻이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 병합이는. 예. 단순 병합은 그거죠. 그냥 예전에 꾸어간 돈도 주시고 저번에 매매 계약 했지 않습니까? 매매 계약도에 기한 매매 대금도 주시고 예. 그냥 둘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단순 병합이라는 거죠. 그 다음 4번. 수개의 청구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데는 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그렇죠. 항소심으로 2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맞으므로 항소심이 원고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그렇죠.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맞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선택적, 예비적을 또 한꺼번에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옳지 않게 설명한 게 뭐냐 1번부터 봅시다. 그렇죠. 이거는
지문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죠? 단순 병합으로 구하는 것을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들어갔어. 그것은 부적법하다. 허용되지 않는다. 맞다. 그 다음 2번. 판례는 수개 예비적 병합에서 주의적 청구, 배척,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예비적 청구 인용, 예비적 청구를 인용, 주의적 청구 기각. 그러면은 둘 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그죠? 둘 다 얘기를 해줘야 되지. 두 가지 중에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좋습니다. 3번. 판례는 선택적 병합의 경우, 이거군. 예, 이 논리. 하나의 청구를 받아요.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그렇죠. 피고가 항소를 했어. 그러면 1심이 판단하지 않은 남의 청구, 그것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선택적 병합, 그리고 예비적 병합의 경우 다 마찬가지다. 4번에 보시면 그래서 속으라고 이렇게 이 질문을 해놨구나. 4번 판례는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의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아니한 주의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라고 했는데 원고에 부대 항소가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고만이 항소했다면서. 그죠? 그럼 피고는 어디에 관심 있겠어요? 그죠? 예비적 청구 인용에 관심이 있는 거지, 주의적 청구는 1심에서 기각이 됐잖아. 그죠? 거기에 피고는 불만이 없어. 예비적 청구 인용,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소를 했으면 주의적 청구 왜 들어갑니까? 그죠? 들어가려면 주의적 청구가 2심이 되려면 원고가 거기에 부대 항소를 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의적 청구는 항소심에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1번.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보십시다. 그렇죠. 단순 병합에 하는 것이 일부 판결입니다. 맞다. 선택 예비는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그렇죠. 단순 병합의 경우에는 상소할 때 별도로 이심해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3번. 선택적 병합의 원고 승소 판결에서는 이유 있는 청구 하나만 선택 판단하여 인용하면 되지만 원고 패소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이유가 그렇잖아. 원고 승소할 때는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해주면 돼. 나머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근데 원고 패소야. 그럴 땐 둘 다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의적 청구를 인용할 때에도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그게 틀렸는데 기각할 때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주의적 청구 인용했는데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아, 이번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1번 보십시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왔었죠. 그죠? 이거 단순병합이라고. 그죠? 주의적, 예비적 병합 아니라 단순병합이다. 몇 문제 전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꼭 왜냐하면은 집행불능 대비한 전보배상의 경우 우리 느낌상 꼭 예비적 병합일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자꾸 저렇게 묻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병합이고, 그 다음 1번 틀렸고, 2번, 그렇지. 요 부분. 피고가 불복한 청구에 한정하여 항소심으로 2심돼요.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된다. 요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죠? 왜? 저러한 경우에 1심에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지, 그게 상소심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1심에 계속 남아있다. 이 부분이 잘못된 판단이다. 다음 3번. 그죠? 저런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된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4번. 저런 경우에 선택적 청구인데, 그죠? 선택적 청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1심 법원에 그대로 계속 남아있다. 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죠? 어떻다고?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항소심으로 2심을 한다는 겁니다. 예. 판단되지 않은 나머지 그 청구 부분, 이게 항소심으로 2심이 된다는 거죠. 이 심법원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만약에 맞다면, 상고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 판례 있잖아. 그죠? 그걸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선택적 청구니까. 그렇습니다. 사례 문제네. 갑의을에 대하여 주의적 청구로 매매계약 유효 전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매매계약 무효라면은 목적물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란 얘기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그죠? 매매대금 주의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더 의리 항소하면, 그죠? 예비적 청구도 다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 2번. 주의적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보고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 한번.
저런 경우에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에 대한 상소, 재판 누락, 추가 판결. 예. 저런 경우에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추가 판결은 일부 판결이 허용될 경우에 일부 판결을 하고 그 다음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이, 지금 예비적 청구는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일부 판결을 네가 했다면 그건 위법이라 재판 누락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판단 누락이라고 한다. 상소 재심 사유가 되는 판단 누락이지 재판 누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됐습니다. 주의적 청구에서 재판 누락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음 4번. 그죠?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 상고도 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언제 확정되느냐? 상고심은 선고시에 확정되는 거죠. 그죠? 상고심은 더 이상 불복 수단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4번, 예, 한번 읽어보시죠. 예,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1번. 성모의 아들 더 로센버그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안종호, 작가 김미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잠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1번 한번 보시죠.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예,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권리관계 다툼을, 그렇죠. 항소심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 그런 것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있는 거죠. 그죠? 한 번 있는 확인의 이익이 항소심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이거는 그냥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때 발생하니까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된다. 이거는, 예? 당연하신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개 청구를 선택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법원이 이를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본안 판결을 하면 2심의 범위는 원고가 구한 병합 형태에 따라 1심이 판단하지 않은 청구를 포함하여 청구의 전부가 2심된다. 단순병합이라면서, 그죠? 아까 봅시다. 그죠? 3번 질문에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했는데 당사자가 선택적 예비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허용이 됩니까?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단순 병합으로 해야 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 예비로 들어왔어. 그래서 청구의 전부가 의심된다? 아니죠. 그럼 선택 예비적 병합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건데, 그죠? 청구의 전부가 의심된다. 이게 맞는 말이라면 선택 예비적 병합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건데, 단순 병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선택 예비로 들어왔다. 법원이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한번 보시죠. 예. 이행 공고였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한 것 같은데, 그죠?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한 지가 좀 지나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3번 지문에서 단순 병합으로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선택 예비로 들어왔다.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다. 예, 그것을 이런 표현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 예비적 병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1번 그죠? 양립될 수 없는 모순관계. 2번 그죠?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이 된다. 그 다음 주의적으로 그죠? 무조건적인 소위등 절차. 그리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위등 절차. 이것은 예비적 병합의 형태가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청구의 감축 형태잖아. 그죠? 주의적 청구는 무조건적으로 소유권 이전 듣게 해라. 예비적으로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일부 감축한 걸 해달라. 예비적 청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4번 원심의 소송이 계속 중. 또 틀린 표현이 나왔네. 그죠? 이게 아니라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잠시 또 단원이 바뀌었는데 청구 변경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습니다.